오늘도 마스터캠을 이용한 교육 영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교육 동영상 제작소로 들어가세요. 거기서 이제 필요한 도면을 다운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파일에 도면 자료죠. 도면 자료에 제가 그 컴퓨터용 매칭기에서 시기도면 올려놨거든요. 세 번째 도면을 넷카피에 저장하시고 이걸 가지고 그 캠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 동영상 제작소에 다운받은 3번 도면입니다. 뭐 간단하게 도면 분석을 해보면 70에 70짜리 정사각형이고요. 이게 이제 육면체죠. 높이는 18로 되어 있고, 참고로 가운데쯤에 파이 8짜리 드릴이 관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윤곽가공은 4mm 깊이로 깎여져 있고, 그 다음에 포켓은 3mm로 깎여져 있네요. 그리고 윤곽은 공차가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0.2 공차가 있고, 그 다음에 평면도상에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형상이. 이걸 가지고 그 캠 작업을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오늘부터는 전과 좀 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전에는 마스터캠에서 그리기를 진행해서 그 다음에 그 그려진 도형을 가지고 캠 작업까지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실무에서는 그렇게 작업은 거의 못하죠. 뭐 할 수는 있는데 시간적으로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그 설계 도면 있죠. 캐드상에 그려진 설계 도면을 바로 마캠에서 불러와서 작업을 많이 진행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그런 방식을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왼쪽에 보이는 이 도면, 이게 현재 종이상에 있는 도면인데, 이 도면을 이제 여기 캐드에다가 한번 그려서 그 다음에 이거를 저장을 해서 그 다음에 마스터캠 불러와 가지고 캠 작업을 진행하는 쪽으로 한번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도형을 좀 그려 봐야겠죠. 그래서 도형은 먼저 70,70으로 해서 사각형 그려 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도면을 보시게 되면은 3mm 간격으로 옵셋을 한번 해주시면 되겠네요. 옵셋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필렛 들어갑니다. 필렛은 8짜리 필렛이 하나 들어가야 되겠고요. 필렛. 그 다음에 반대쪽에는 챔퍼가 하나 들어갑니다. 챔퍼가 하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쪽에 형상을 좀 그려줘야겠네요. 먼저 여기 7.5, 이 7.5짜리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30에 4, 34에 다음에 46 정도의 위치에다가 형상을 그려주면 되겠네요. 원호 형상이죠. 얘를 좀 폭발을 시켜야겠네. 익스플로 이용해서 폭발을 좀 시켜준 상태에서 옵셋 46 거리, 얘를 안쪽으로 46 받고 옵셋을 시켜주고, 여기다가 이제 서클 원을 하나 그려주는데 7.5짜리 원을 하나 그려주고, 트림을 이용해서 다 잘라 버립니다. 그리고 안쪽도 트림을 좀 진행을 해서 작업을 또 진행을 해야겠네요. 이렇게 해서 완성. 그러면 7.5 끝났고, 그 다음에 여기 이쪽에 형상을 그려보도록 하죠. 먼저 기준선이 좀 필요한데, 얘도 마찬가지로 22 라인 하나 필요하고, 그 다음에 7라인, 11라인이 필요하네요.
O 옵셋을 이용해서 먼저 22 라인 하나 만들어주고, 얘도 폭파 시켰네. 익스플로러 폭파. O 22 옵셋 하나. 그 다음에 O 7 옵셋 하나. 그 다음에 O 11 옵셋 하나. 이렇게 해서 도형을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10짜리, R10짜리 원이 하나 들어가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필요 없는 건 이렇게 다 잘라버립니다. 제가 그리는 건 정답은 아니에요. 이렇게 그리는 방법이 있다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위쪽에 16짜리 옵셋 수직선이 하나 필요하고, 그 다음에 6짜리 옵셋이 또 필요하네. 그 다음에 7짜리 옵셋이 또 필요하고, 얘 같은 경우에 반대쪽으로 8짜리 옵셋이 하나 필요하겠네요. 8짜리. 이렇게 됐고, 그러면은 봅시다. 먼저 E9 기준으로 해서 8mm 마커도 옵셋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익스텐드 기능을 이용해서 선을 늘리시면 되고, 여기에 필렛이 들어가야 돼요. R8짜리 필렛. 이렇게 필렛 들어가시면은 형상 완료된 거고, 그 다음에 반대쪽은 7짜리 필렛이 들어가야 돼요. 7짜리 됐고, 그 다음에 11 간격으로 해서 마찬가지 익스텐드 기능을 이용해서 이걸 눌러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7짜리 작업을 또 진행합니다. 됐고, 그 다음에 보조선 하나 그려주고, 그 다음에 필렛 4짜리 작업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 그 다음에 여기 잘라버리겠네. 그러면 또 이쪽 형상 완성돼 있죠? 마지막 니은자 형상만 그려주면 되겠네. 얘도 마찬가지 옵셋을 이용해서 14mm 선 하나, 옵셋을 이용해서 20mm 선 하나 그려주고, 여기다 원을 하나 그리는데 원은 6.5짜리 원을 하나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22 바닥에서부터 22 라인이 하나 더 필요하네. 22. 그 다음에 30 라인이 하나 더 필요하고, 여기다가 또 원을 하나 그려주시고, 원은 7. 그 다음에 8. 이렇게 해서 이제 월시도 완성을 시키네요. 확실히 이 캐드가 마캠에서 그리는 것보다는 좀 속도가 빨라요. 익숙해지면 되게 빠릅니다. 그 다음에 7짜리 R도 만들어 주시고, 잠깐만, 다시 FR7 얘랑 얘 이렇게 됐고요. 그럼 나머지는 이제 필름선도 다 지워버리면 돼요. 실제로 설계도면은 중심선, 가상선, 치수선 이렇게 막 섞여 있는데 캠에서 사실 다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외형선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다 지우는 게 나아요. 속편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형이 완료됐습니다. 원래 치수를 기입해서 형상 제대로 그렸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생략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실제로 이걸 뭐 깎아서 제품화 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CAD로 작업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저장을 해야 돼요. 저장하는데 주의할 점은 그러니까 마캠을 불러올 때 저장하는 방법은 버전을 높게 잡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버전을 최대한 낮게 다운시켜서 저장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얘는 도면 3번으로 저장할게요. 도면 3. 그리고 버전은 2000 버전으로 다운시켜서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토캐드 그리는 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캐드에서 그려진 파일을 이제 마스터캠으로 불러올 건데요. 자, 이제 불러오는 방식은 파일에 가셔가지고 열기, 그 다음 아까 바탕화면에 저장했던 캐드 파일을 불러옵니다. 캐드 파일은 여기 보면은 오토캐드 파일로 해서 지정을 하면 오토캐드 파일만 아마 보일 거예요. 도면 3번을 선택해서 확인 버튼 하면 이제 그 캐드에서 그려진 파일을 불러올 수 있는 거죠. 그다음 자동 배울 이렇게 불러가졌죠. 편하죠? 훨씬 편합니다 이게.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은 이렇게 불러와진 거는요, 우리가 이제 가공을 하려면 공작물 잡히기 원점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 원점 위치로 이 도형을 이동시켜 줘야 돼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화면을 최대한 조절을 해서 얘를 원점으로 이동시킬 수 있게끔 작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이때 이제 기준이 되는 건 F9번 눌러가지고 십자선을 하나 띄워주시면은 훨씬 이해가 빠르죠. 자, 이렇게 해서 도형을 화면 조절을 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동을 시킵니다. 현재 보이는 이 도형을 여기로 이제 옮겨야 되는 거죠. 이때 옮기는 방법은 평행 이동, 이동의 평행 이동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갑니다. 그래서 드래그 해고, 그 다음에 엔터. 그러면 파일 뜨죠. 이동, 복사말 이동으로 해서 이거 두는 거 순간 헷갈리네. 먼저 이동 시작점은 여기 첫 번째 그 왼쪽 하단 모서리가 되겠죠. 여기를 찍어 주시고 여기 첫 번째 점이 되는 거예요. 기준점. 선택했고요. 두 번째 점은 0, 0, 0으로 해서 이동시켜 주면 됩니다. 자동 배열 한번 눌러주고 이렇게 위치를 딱 갖죠. 여기가 현재 최상의 위치예요. 이 위치가. 지금 그래픽이 딸려가지고 헤매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평행 이동으로 해가지고 이동시켜주면 되고요. 여기까지 1차적으로 이제 도형 이동까지 마무리 짓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캠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비 선택해야 되죠. 머신 형태, 밀링, 기본가. 그 다음에 이제 가공 경로 그룹에 가셔가지고 밀링 가공 경로, 그 다음에 표면, 그 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가지고요. 먼저 70, 70짜리 도형을 선택합니다. 일단 다 됐으면 확인. 그 다음에 절사 조건 뜨고요. 자, 페이싱. 그 다음에 공구는 페이스 커터. 페이스 커터 100짜리로 세팅을 하고요. 그 다음 이 속도는 100 정도. 회전수는 1000 정도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넘어갑니다. 이제
원패스로 해서 끝낼 거고요. 다른 거 손댈 필요 없고, 깊이 가공 필요 없고, 링크 0 됐고요. 절상류 사용 안 한다고 했죠? 절상류 사용 안 합니다. 다 됐어요. 확인. 원패스 끝내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드릴. 수동으로 해서 요 가운데 점을 잡을 거예요. 잡을 때는 요 특징점을 활용하면 좋겠죠. 원호 중심. 그래서 이 원호 클릭하면 중심 잡히는 거겠죠. 그래서 선택이 되면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택이 되면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 됐으면은 마찬가지 창이 뜰 거고요. 자, 드릴 잡혔고 공구는 센터 공구 하나 만들어 주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100에 1000 넣어주시면 되겠고 절삭 파라미터는 드릴 카운트 보아 정지 시간 필요 없고 링크 파라미터는 한 마이너스 4 정도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건 손댈 거 없고 절삭력 켜야 돼요. 플로드 이상 나머지는 이상이 공고 복귀 10 정도 할까요? 시간을 좀 아껴야 되니까 나머지는 필요가 없네요. 다 됐으면 확인.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입체 보기를 누르면 훨씬 이해가 빠르죠. 다 됐고 그 다음 다시 또 가공 경로 그룹 가셔가지고 이때 약간은 좀 제가 말을 빼먹었는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야 돼요. 밀린 가공 경로에 드릴 가공. 자, 똑같은 위치이기 때문에 최종점이라는 이 옵션 기능을 이용하시면 편합니다. 그 다음에 확인. 그럼 똑같은 위치를 잡았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공구는 이번에 드릴 공구로 하나 만들어야겠죠. 드릴은 스포 드릴 말고 드릴 8파의 직경으로 해서 길이는 80에 50에 40으로 해서 길게 좀 뽑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속도 70에 한 700 정도 잡아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홀더 절삭 파라메타는 팩드릴 큐값은 팩값은 3mm 정도 링크 파라메타는 아까 그 두께가 18mm 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다 마이너스 18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계산기 확인 눌러주시면 그 드릴 R각도에 이 H값까지 H값까지 포함돼서 이렇게 값이 적용이 됩니다. 그럼 다 됐고 절삭류 체크되어 있고 확인. 그러면 또 두 번째 드릴 가공까지 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평면 드릴 완성시켰고요. 또 가공용도 그룹 가가지고 이번에 윤곽 가공 들어갑니다. 윤곽은 도형을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 도형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어요. 마찬가지 얘는 윤곽으로 작업하시면 되겠고요. 도면을 보고 공구를 선택하는데 공구는 보니까 18짜리 엔드밀로 작업하면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짜리 엔드밀로 해서 평엔드밀 18짜리 나머지는 뭐 손댈 필요 없을 것 같고 확인. 이속도는 한 300 정도 줄까요? 회전수는 한 3000 주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 설정하러 갑니다. 먼저 컴퓨터 왼쪽 됐고 샤프 됐고 다른 손댈 필요 없고 그 다음 DP 가공은 요게 지금 마이너스 3mm죠. 항상 차대 가공 1mm 잡아주고 정삭 간격은 한 0.1 정도 주는 걸로 정삭 횟수 1회 이렇게 해서 세팅을 마무리 짓습니다. 진입 뽑기는 50% 정도로 해서 적용시켜 주시고 전달 다 됐고요. 그 다음에 가공 깊이는 마이너스 4 넣어주시면 되겠고 다른 거는 손댈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잠깐만요. 측면 가공도 세팅해줘요. 측면 가공은 황삭을 한 2번, 가공 간격 5mm 됐고, 정삭은 1번, 0.1. 이렇게 최종 깊이로 해가지고 공구 유지 이렇게 해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측면 가공까지 빼먹지 마시고, 확인. 자,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바깥을 파내야 되는데 안을 파내버렸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보정이 잘못된 거고, 보정은 도형 가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도형에 가셔서 도형 클릭. 창 뜨죠? 이 상태에서 이제 체인 가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보정 변경 확인 눌러주시면 생성이 되겠죠. 자, 지금 아무것도 안 뜨죠? 이럴 땐 당하지 마시고 재생성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생성 버튼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이렇게 돌려보고 이상이 없으면은 끝나는 거고, 이상이 있으면 또 수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먼저 윤곽 잡고요. 그다음 이제 바로 이어서 포켓 들어갑니다. 포켓도 가공 경로에 밀린 가공 경로에 포켓. 마찬가지 도형 잡아주시고 안쪽에. 그 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어요. 확인. 그러면 또 포켓 잡고요. 공구는 같은 공구 쓸게요. 그래서 조건은 아까 300에 3000이었죠. 여기 300 넣어주셔야 되는데. 수정해야 돼요. 3000. 다 됐으면은 절삭 파라메타. 다른 건 손댈 거 없고, 황사. 일정 오버랩 나살 절삭 한 50% 잡아주시면 되겠고, 다른 건 손댈 필요 없고, 진입 동작은 램프로 해서 50에 똑같이 50으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정삭도 마찬가지로 1에 가공 간격 0.1로 잡아주시고, 얘는 다 체크해주면 뭐 별 나쁘지 않아요. 다 체크해주시면 좋고, 사실 뭐 효과는 그다지 미지수지만. 전달 진입 복귀까지 다 잡아주시고, 깊이 가공 한 1mm로 잡아주고, 정삭 1에 그 다음에 0.1, 그 다음에 다른 거 손댈 거 없고, 그 다음에 마지막 링크 파라메타. 얘는 가공 깊이 마이너스 3mm가 들어가죠. 마이너스 3mm. 3mm 여기 보이시죠? 3mm.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 다 됐어요. 다 됐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가운데 완료가 되겠죠. 다 됐고요. 아까 그 윤곽에 F값을 아까 속도를 지금 잘못 집어넣은 게 있어서 그것만 바꾸고 이제 바로 NC 데이터 뽑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조건에 가셔서 포켓 조건, 윤곽 조건이죠. 거기에 보면은 공구에 가셔가지고 밑에 여기 300을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300. 그래서 다 됐으면은 재생성 한번 눌러주는 걸로 해서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다 됐으면은 이제 재료 설정하고 깎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성에 플러스 기호 재료 설정 가서 대각 모서리, 그래서 원점에서 첫 번째 모서리 끝점에서 반대쪽 모서리 끝점까지 점을 찍은 다음에 영역을 설정해 줍니다. 원래는 이게 70, 70인데 뭐 이렇게 되게 길게 나왔네, 그죠? 그 다음에 19mm 정도 잡아주시고, 얘는 1mm. 마찬가지로 35, 30으로 잡아주면 되겠고, 이렇게 해서 마음을 지면 정면도로 봤을 때, 정면도 이렇게 재료가 이 원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위로 튀어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막 다 깎아 나간다는 뜻이죠. 그럼 다 됐으면은 이제 시뮬레이터 가공 들어갑니다. 이제 시뮬레이터 모의 가공. 선택이 아직 안 됐네요. 선택 다시 하고 취소. 선택은 여기 보면은 페이싱,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드릴, 팩드릴, 윤곽, 포켓 다 선택해 주시고 모의 가공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속도는 화질은 높게
그 다음에 공구 규칙 정지 체크해주고 속도는 최대한 느리게 이렇게 해서 플레이 버튼 눌러주시면 작업을 진행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페이스 커터, 그 다음에 센터 드릴, 그 다음에 드릴, 그 다음에 윤곽, 속도를 좀 빨리 할게요. 정사까지 해서 마무리. 그 다음에 이제 포켓 들어가네요. 포켓은 속도 빨리 하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다 됐으면은 이렇게 형상이 다 깎인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캠 작업 끝난 거고요. 다 됐으면 이제 마지막 NC 데이터까지 뽑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왼쪽에 보이는 G1 버튼 눌러주시고 환학 mpfam.pst 이걸로 해서 NC 데이터를 뽑아주시면 그러면 끝난 겁니다. 그래서 NC 데이터까지 뽑고 완료.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났네요. 이거를 VCNC에서 한번 돌려보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캠 작업 마칩니다. 자, 이제 이어서 VCNC에서 이제 아까 그 마크엠에서 NC 데이터 뽑은 거를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C 데이터 불러와야겠죠. 올 파일로 해서 도면 3번을 불러옵니다. 도면 3번 불러왔죠. 수정은 안 할게요. 수정은 안 하고 그냥 하는 걸로 하고, 재료는 70에 70에 19 잡아주면 되고, 그 다음에 공구는 먼저 FM 페이스 커터 100짜리 수정 버튼 눌러서 1번에 꽂아주고, 그 다음에 2번은 센터 드릴을 꽂아주시고, 3번은 파이 8짜리 드릴을 꽂아주시고, 그 다음에 4번은 10파이짜리 평행 드릴을 꽂아주시면 되겠네요. 다 됐고요. 원점 왼쪽 하단 모서리 가구 원점 알아내기, 그 다음에 1mm 추가해서 마이너스 352 이렇게 해서 세팅을 진행합니다. 다시 마이너스 352 다 됐으면 자동 리셋, 그 다음에 속도 좀 떨어뜨려 주시고 자동 교시 눌러 주시면 이렇게 작업이 완료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NC 데이터를 가지고 시뮬레이션 가고 이제 끝나고요. 그 다음에 포켓까지만 파내고 작업이 끝나네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됐고요. 검증해서 공작물 검사까지 체크하시면 이제 작업이 끝난 거죠.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 됐고요. 잠깐만요. 데이터를 치수를 뽑아봐야 되나?
지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냐? 46? 이거 46 나온 것 같은데, 34에 16, 46 맞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냐? 22. 22가 아까 나왔죠. 거의 맞네요. 이렇게 해서 캠 작업 마치도록 할게요.